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몽란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나이 68.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산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참, 그날 문턱이 그렇게 높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병원 흰 천장만 보며 보낸 보름. 엉덩방아 한번 잘못 짚고는 고관절을 갈아 끼운 몸이니까 진문고리만 잡아도 심장이 먼저 뛰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주소요 하시길래 목련길 우리 집 번호를 또박또박 말했죠. 그 말 끝에 묻어있던 희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땐 저도 몰랐어요. 초록 철문, 장민 엉쿨, 남편 대명이랑 매년 손수 정구 달던 처마. 차는 익숙한 자리에 섰는데 낯선 검은 SUV가 우리 마당을 넉넉히 차지하고 있더군요. 손님이 왔나 보네 했죠. 수술 자국이 욱신대길래 숨을 한번 고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은요. 제 젊은 날 저의 아이, 남편, 가끔씩 저녁 노을까지 다 품어주던 문이었어요. 문이 열렸을 때 낯익은 키와 어깨가 먼저 보였어요. 민수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죠. 그런데 그 아이, 아니, 이제는 큰 어른이 된 제 아들은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 집인데? 제 말끝이 떨렸는지 그때 소리가 뒤에서 걸어 나왔죠. 제 며느리요. 단정한 코트 깃을 올리고 팔에 아이를 안은 채 아주 또렷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이 집 우리 거예요. 2번 전에 서명하신 그 위임장 기억 안 나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위임장? 나는 보험 서류라고 들었는데 소리는 턱을 끌어올리며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깔끔해요. 어머니 물건은 다 정리해 드렸고요. 그때 봤죠. 차고 옆에 줄지어 놓인 상자들. 검은 매직으로 이, 목, 란, 세 글자. 내 살결 같은 것들. 사진, 그릇, 낡은 손재봉틀이 종이벽 속에서 숨막혀 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수야, 내가 좀 말해봐라. 저는 아들의 눈을 찾았어요. 아들은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장인, 장모는 거실 안쪽에서 서성이다가 마치 주인처럼 소파 팔걸이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장인은 와인잔을 든 손으로 문서를 흔들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사인도 도장도 다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뭐라고? 돌아가라고? 어디로? 내 집에서 나보고? 그 순간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왔는지, 누구를 위해 허리춤을 동여매고 살았는지가 확 무의미해지는 그런 허공이었죠. 상자 하나를 열어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대명아, 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웃는데 제 손끝은 얼음장 같았어요. 엄마, 이제 가요. 아들의 목소리는 한겨울 바람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문이 닫히는 쾅 하는 소리가 제 가슴 안쪽에 박혀있던 못을 끝까지 밀어넣더군요. 모텔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용히 무너졌어요. 시트 위에 상자를 내려놓고 남편 사진을 세워놓고 오래 울었습니다. 울음이 멈추자 비로소 생각이 시작됐어요. 내가 서명한 그 보험이 뭔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어디로 갔는지, 등기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화번호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이름을 눌렀습니다. 아정아. 오랜 친구, 이제는 변호사가 된 그 아이가 말했죠. 언니, 그냥 오지 마세요. 서류부터 가져오세요. 제가 같이 보죠. 법원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우리는 종일 종이와 씨름했어요.
대리권, 포괄위임, 인감, 보험 수익자 변경, 계좌 이체. 제 이름이 찍힌 문서가 낯설 만큼 차갑게 배열돼 있더라고요. 아정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혼자 한 일 아니에요. 동네에서도 지금 매입 들어온 흔적이 많아요. 그때서야 우리 골목에 유난히 매수 소문이 돌던 봄날이 떠올랐죠. 그리고 며느리, 소리의 이력, 대형 부동산 회사에서 뛰었다던 그 말이 귀를 때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두려움보다 더 크게 품었습니다. 빼앗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빼앗겼다는 굴욕이 가슴을 태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돌려달라 애원하는 대신 뺏긴 나의 말을 되찾겠다고. 아정이는 제 손목에 작은 팔찌를 채워줬어요. 겉으로는 은색 장식, 속엔 작은 녹음 장치. 이 집은 언니가 만든 집이에요. 언니가 증명하세요. 겁나면 버튼을 누르시고요. 창밖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 하나만큼은 분명해 보였어요. 문턱은 높았지만 발은 다시 들어갈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남편 사진 앞에서 서서히 목소리를 되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 집이다. 작게, 또렷하게 수십 번. 아정이 사무실은 법원 골목 끝 오래된 간판 사이로 비껴선 유리문 하나였어요. 금속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이 스르르 식어 내려가더군요. 그날 현관에서 느낀 그 냉기와 닮아서였을까요? 회색 책등들이 벽을 메우고 긴 책상 위에 초록 스탠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정이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죠. 언니, 숨 좀 고르세요. 오늘은 종이랑 싸우는 날이에요. 종이? 참 이상하지요. 사람의 삶이 손때 묻은 그릇도, 굳은 살 박힌 손바닥도, 고른 담장, 벽돌도 아닌 종이 몇 장으로 뒤집히는 세상이라니. 아정이는 제 손에서 파일을 받아 조심스레 펼쳤어요. 퇴원 직전 며느리가 내밀었던 그 서류. 나는 그때 침대 난간을 잡고 있었고 간호사는 투약 카트를 밀고 내 옆을 스치며 말했죠. 어머님 사인만 하시면 비용 정산 빨라져요. 미소까지 곁들여서 그 미소가 이제는 아린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요. 아정이가 볼펜으로 줄을 그었어요. 포괄위임장. 줄 사이에 낯선 단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대리, 처분, 재산, 계좌. 이름은 분명히 제 이름인데 그 이름이 지구 반대편의 누구처럼 멀었습니다. 언니 사인은 맞아요. 근데 작성 경위가 문제예요. 입원 중, 통증, 진정제. 판단 능력 다툴 수 있어요. 아정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죠. 그리고 그녀가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등기부 등본. 제 집, 목련길 17-3. 소유권 변동 이력에 똑같은 날짜, 위임장 날짜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담보도 잡혔네요. 아정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명성자산이라는 회사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만수, 바깥 사돈의 이름이 회사 대표란 칸에 선명했어요. 피가 위에서 아래로 쫙 빠지는 기분, 그게 정말 있더군요.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아정이가 물을 건네며 제 손을 감쌌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예요. 우리는 오후 내내 종이와 씨름했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하자 고액이 잘게 쪼개져 나간 흔적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날짜, 시간, 금액, 수취인. 낯선 계좌, 익숙한 성씨. 정. 여기, 이건 법인 계좌. 아정이가 확대를 눌러 보여줬어요. 자잘한 이체에 붙은 메모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죠.
컨설팅, 자문, 임대. 실체가 보이지 않는 말들. 마치 어둠이 밝은 단어들을 덮어 쓴 것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병원 기록을 요청해 받은 사본을 펼쳤어요. 입퇴원 일자, 투약 기록, 진정제 용량, 한지우 간호사. 6글자가 일정하게 반복됐습니다. 이상하네. 아정이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일반 투약 기준보다 늘어난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녀가 다시 위임장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내 기억 속 침대 난간, 플라스틱 냄새, 희끄무레한 천장, 며느리의 향수. 어머니, 보험이요. 그냥 서류 처리예요. 그 달디단 말끝. 그때 나는 진통제에 정신이 흐려졌고 파도처럼 멀미가 밀려왔다, 밀려가곤 했죠. 그 파도 사이로 펜을 쥔 내 손이 까딱하고 지나갔겠지요. 언니, 아정이가 조심스레 제 눈을 보았어요. 이건 혼자 꾸민 일이 아니에요. 동네 등기 변동이 비슷한 패턴으로 묶여 있어요. 매입자, 명성자산. 중간에 계약 대리인 이름이 반복되고요. 정소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번개에 맞은 것처럼 터졌어요. 며느리의 웃음, 아이를 안은 자세, 나를 문 밖에 세워두던 입모양. 어머니, 이제 이 집, 우리가 관리해요. 관리. 멋들어진 말이지요. 무엇을? 내 삶을? 내 숨을? 나는 무릎을 꼭 잡았어요. 손톱이 살결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이 현실을 붙잡아 주더군요. 아정아.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굵게 나왔습니다. 나 끝까지 갈래. 종이로 뺏겼으면 종이로 되찾고 말로 속였으면 말로 밝힐 거야. 아정이는 잠깐 미소를 보였어요. 좋아요, 언니. 그럼 증거를 모읍시다. 녹취, 문서, 계좌, 병원. 한 가닥만으로는 부족해요. 줄줄이 엮어야 해요. 밤이 깊자 사무실 바깥의 골목은 노랗게 젖었습니다. 우린 마지막으로 구청 도시계획 공개 자료를 확인했어요. 목련마을 주거환경정비 검토. 방점이 찍힌 지도 위로 빨간 핀들이 박혀 있었죠. 그 핀의 절반이 이미 명성자산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소문 먼저 알고 들어온 거예요. 아정이가 말했어요. 노인 많은 동네부터 파고들었겠지요. 위임장, 담보, 금맥,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창밖 불빛들이 한 줄로 늘어섰어요. 좌석 손잡이를 꼭 잡고 있자니 병원 침대 난간의 감촉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 한지우란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을 때 그녀는 제 눈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볼펜 끝을 톡톡 두드리며 서명을 재촉했죠. 며느리는 향수를 바르고 와서 제 머리맡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 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돌돌만 목도리처럼 따뜻해야 하는데 지금 떠올려 보면 그 안엔 제 목을 조르던 매듭이 숨어 있었어요. 버스가 멈추고 나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과 주름이 선명해졌지만 그 안쪽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손목에서 반짝인 은빛 팔찌. 아정이가 건네준 작은 장치가 달빛을 받아 미세하게 떨렸죠. 이 집은 언니가 만든 집이에요. 언니가 증명하세요. 그녀의 말이 다시 심장에 닿았습니다. 증명. 종이와 말, 기억과 냄새, 문고리의 차가움과 상자의 종이 냄새까지 내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게 묶는 일. 방에 돌아와 상자를 열었어요. 남편 대명의 사진, 장민엉쿨 아래 웃던 날의 프린트, 민수 초등학교 학예의 표지. 손끝에 남는 먼지 냄새가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세워두고 공책을 펼쳤어요. 날짜, 시간, 이름, 장소. 내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보험이라는 단어를 꺼냈던 날, 아들의 표정이 처음 낯설게 느껴졌던 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가 전화기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던 장면, 내 기억 속 단서들을 한 줄, 한 줄 매단다는 마음으로 새벽녘 공책이 절반쯤 채워졌을 때 비로소 나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을 마주보며 나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리야. 며느리 이름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불렀죠. 그 이름을 그 밤만큼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한 사람의 얼굴로 떠올렸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 내가 증명해야 할 거짓의 얼굴, 그리고 내가 구해낼 나의 자리.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종이와 마주 앉을 거예요. 경찰에 정식 진정을 넣고 병원과 금융기관, 구청과 등기소를 오갈 테지요. 길은 길고 법은 느리며 사람의 마음은 더디게 돌아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문턱은 여전히 높겠지만 두 발은 기억합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쌓았는지, 어떤 이름으로 불러왔는지, 어떤 저녁들로 데웠는지. 종이는 차갑지만 나는 아직 뜨겁습니다. 오늘 그걸로 충분했어요. 내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한 줄 더 길어졌고 내 손은 어제보다 한 뼘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으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종이로 덮인 내 삶을 내 뜨거운 기억으로 다시 덮겠다. 내 숨이 그 문장 위에 내려앉자 종이도 잠깐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온기를 믿고 나는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다음 장은 아마 밤일 거예요. 어둠 속에서 진짜 목소리들이 더 잘 들리거든요. 내가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말, 내가 들려줘야 할 나의 말. 그리고 그 말들이 열어줄 문. 나는 그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숨을 골랐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문턱이 아무리 높아도 집을 부르는 발걸음은 더 높아지니까요. 목련길은 밤이면 더 조용합니다. 가로등마다 빛이 조금씩 다르고 바람은 담장 위 장미 넝쿨을 가볍게 넘기죠. 그 길을 민수가 중학생 때 집 열쇠를 까먹고 몰래 들어오던 뒷문 오솔길로 저는 발을 옮겼어요. 수술한 다리가 아직은 뻣뻣해서 발끝을 먼저 대고 체중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문턱은 높아도 발은 기억한다. 아침에 적어둔 그 문장이 속에서 다져졌어요. 부엌 창이 환했습니다. 커튼이 젖혀져 있어 싱크대 위가 훤히 보였죠. 설거지통에 젖은 접시가 엎여 있고 내가 쓰던 흰 범랑 냄비가 엉뚱한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참, 저 냄비는 된장찌개보다 미역국을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을 떨치며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찰칵 보이지 않는 귀가 켜지는 소리가 손끝에만 느껴졌죠. 아정이가 말했어요. 한번 누르면 녹음, 길게 누르면 신호. 겁나면 망설이지 말고 길게. 뒷문은 항상 그러했듯 잠금이 덜 걸려 있었어요. 민수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틈으로 바람이 드나들며 집안 냄새를 흘려보냈는데 낯설었어요. 와인과 향수, 새로 바른 광택제 냄새, 그리고 종이. 두꺼운 종이를 넘길 때 나는 건조한 소리. 그 소리 사이로 장인의 낮고 점잔 빼는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담보 설정까지 끝났고 다음은 추가 대출. 위임장 원본 있지? 며느리의 또랑또랑한 음색이 뒤따랐죠.
있죠. 수익자 변경 들어간 보험도, 간간이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억눌린 한숨. 익숙한 숨결 같았어요. 아들 민수. 나는 벽에 귀를 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팔찌 위 작은 돌기 위를 엄지로 한번 긁듯이 눌렀죠. 찰칵. 이제 그들의 말이 제 안쪽 귀로도 곧장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흔들리면 대책은? 장인의 물음에 며느리가 빠르게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밀어요. 이미 절반은 진행됐고 도시계획 승인만 나면 끝. 지금 물러서면 우리가 손해죠. 잠깐의 침묵 뒤 낮고 굵은 한숨이 흘렀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가 알면.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바람에 조금 흩어졌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나를 용서할까? 용서는요, 누구를 위한 건지 나이 들수록 더 복잡해지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제 아이의 어깨에서 한겨울 눈발을 털어주던 기억이 번쩍 떠올랐어요. 감기 걸린다. 얼른 들어가. 그 아이에게서 언젠가부터 나를 밀어내는 손이 자랐죠. 그 손을 오늘은 종이와 말로 붙잡아야 했습니다. 서명은 위임장 말고도 추가로 받아도. 며느리의 목소리에 약간의 급함이 묻었어요. 의사소통 어렵던 날짜, 그 간호사. 뭐였지? 한지우. 장인이 마치 주문처럼 이름을 뱉었습니다. 그 날짜 맞춰 기록 정리해 두라고 했지. 부엌 탁자 위로 종이가 바스락거렸고 스테이플러가 딱 하고 찍히는 소리가 났죠. 저는 눈을 감았다 떠보았습니다. 한지우. 병실 형광등 아래에서만 보던 이름이 내 부엌 조명 아래로까지 끌려온 셈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담장 밑 화분에 발끝이 톡 하고 걸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마음이 먼저 비명을 질렀죠. 멈춰야 하는데 사람은 놀라면 자꾸만 땅을 디디게 됩니다. 흙이 조금, 정말 조금만 흩어졌는데 방 안 소리가 순식간에 멎었어요. 누구야? 장인의 목소리, 잔을 내려놓는 소리,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 나는 몸을 더 낮추고 팔찌를 더 꼭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죠. 하나, 둘, 셋. 그 사이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속삭임이 스며들었어요. 뒷문. 거기 늘 잠금이 헐렁했잖아.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슬리퍼가 마루를 스칠 때 나는 사각사각한 소리. 어린 민수가 밤에 물 마시러 나올 때도 나던 그 소리였는데 오늘은 칼날처럼 들리더군요. 문이 끼익하고 조금 열리며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갔고 바깥의 어둠이 한 움큼 실내로 끌려갔어요. 바로 그때 거실 쪽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죠. 장인어른 잠깐만요. 사돈을 그렇게 부르는 건 며느리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입니다. 고향이겠죠. 여기 고향이 많잖아요. 다급하게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그 말 뒤에 이어진 아주 짧은 침묵. 누군가의 망설임 같았어요.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장인의 발, 며느리의 시선, 민수의 흔들리는 어깨. 저는 숨을 더 얇게 갈랐죠. 그 순간 팔찌의 작은 돌기를 길게 눌렀습니다. 심장이 손끝으로 옮겨 붙는 느낌. 신호전송. 아정이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서둘러.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일 서류 더 받으러 갈 거야. 오늘 밤 정리 다 하고. 그 말에 사돈이 실실 웃는 기척이 났어요. 노인들은 빨리 지쳐. 아침엔 더 쉬워.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내 어머니의 손등과 동네 할머니들의 느린 걸음, 그리고 내 발목의 수술 흉터까지 한꺼번에 떠올렸습니다. 웃는다 말이지.
늙음은 지름길도 묵은 길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쉽게 미루어 짐작하는지. 문이 완전히 닫히며 부엌빛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등에서 흘러내린 식은땀을 털지도 못한 채 담장 그림자를 더듬어 뒤로 물러났죠. 그때 민수의 말이 마지막 탁자 위를 스쳤습니다. 엄마는 돌아올 거야.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히. 며느리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오면 뭐 어때? 법은 우리 쪽이야. 그 말에 장인이 잔을 들어올리는 소리가 났고 잔 표면에 빛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아기는 꼭 엄청난 고함으로만 말하지 않더군요. 때론 작은 유리 부딪힘으로도 충분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나는 더 머물면 안 된다고 느꼈어요. 신호는 갔고 녹취는 돌고 밤은 아직 깊었습니다. 담장 끝에서 골목으로 몸을 빼낼 때 수술한 다리가 또 한 번 욱신했죠. 그 통증이 오히려 다짐 같았어요. 그래, 아프면 아픈 대로 서 있자.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종이가 내 편일 수도 있어.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멀찍이서 차 한 대의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파란빛이 아주 얇게, 아주 멀리 담장 윗부분을 핥고 지나갔죠.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내 목소리를 들었고 누군가는 내 신호를 받았다고.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 말은 더 정확해집니다. 숨을 아끼고 거짓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니까요. 돌아오는 길 발자국이 자꾸 뒤돌아보자고 졸랐지만 저는 앞으로만 걸었어요. 창문이 낮은 모텔방에 들어오자마자 녹음이 아직 돌아가고 있는 팔찌를 조심스레 벗어 스탠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점이 아주 작게 깜빡였죠. 책상이 공책을 펼쳐 오늘 밤의 소리들을 적었어요. 담보, 추가 대출, 위임장 원본, 한지우, 재개발 승인, 내일 아침 서류. 단어들을 한 줄에 하나씩 적다 보니 글씨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돌아올 거야. 새벽이 기척을 올리기 전 눈을 감았다 뜨며 저는 사진 속 대명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들었지요? 내가 돌아갔고 내가 들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늘은 유난히 크고 넓게 느껴졌습니다. 바깥에서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무전기 소리가 한 번 스쳤고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흘렀죠. 내일이면 문이 더 크게 열릴 거예요. 오늘 밤 나는 문 앞까지 갔고 내 귀는 그 문을 넘어갔으니까요. 사이렌 소리가 밤을 세로로 찢었습니다. 담장이 장미 넝쿨이 파란빛에 잠깐 떨리더니 골목에선 무전기 소리가 낮게 섞였죠. 저는 담장 뒤에서 손목의 팔찌를 한 번 더 만졌어요. 붉은 점이 작게 깜빡였고 그 깜빡임이 제 심장과 박자를 맞췄습니다. 됐어. 하고 속으로 중얼거린 순간 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경찰이다. 모두 그 자리에서 손들었. 최무열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인잔이 굴러 바닥을 치는 소리, 누군가의 짧은 비명,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음. 저는 담장 그림자를 따라 살금살금 옆으로 움직여 현관 쪽 라인을 훔쳐봤죠. 정만수는 잔이 빠진 손을 여전히 허공에 든 채 얼어 있었고 장모 오미령은 입술을 하얗게 씹고 있었어요. 며느리 정소리는, 그 아이는 차분한 얼굴로 머리를 한번 쓸어넘기고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영장 있으시죠? 끝까지 태어난 척 연기하는 표정이었죠. 있습니다. 최무열이 영장을 펼쳐 보이는 동안 저는 아주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순간 집안의 눈길이 제게 꽂혔죠. 사돈의 눈길은 놀람과 적개심 사이를 빠르게 오갔고 며느리의 눈은 짧게 그러나 표적을 확인하듯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현관 위쪽 계단에서 민수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슬리퍼가 나무 계단을 스치며 내는 사각거림이 어쩌면 제 귀엔 평생 잊지 못할 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민수의 입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에 저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죠. 녹취물 확보, 문서 압수, 최무열의 손짓 하나에 형사들이 부엌 탁자, 위종이 다발, 서랍 속 파일,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각각 봉인해 가방에 담았습니다. 제가 팔찌를 떼어 건네자 최무열이 짧게 눈을 맞추며 말했죠.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말도 안 돼요. 며느리가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어머니가 남의 집 담을 넘었다고요? 그건 주거나 불법 침입 아닌가요? 그 남의 집이 누구 집인지 법원이 바로 판단할 겁니다. 윤하정이 현관으로 들어서며 냉정하게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벌써 법정의 조명을 상상하는 듯 차갑게 빛났죠. 위임장 작성 경위, 병상 상태, 진정제 투약량, 간호사 녹취, 등기와 대출의 시간표. 오늘 밤부터 종이들이 언니 편이에요. 사돈은 끝까지 허세를 부렸어요. 다 합법이야. 서류 다 있어. 재개발, 소문일 뿐. 그는 코웃음을 쳤지만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한 사람들의 표정은 겉은 반들해도 균열이 먼저 납니다. 한지우 간호사 소환됐습니다. 진술이 곧 도착할 거예요. 최무열이 건조하게 말했을 때 며느리의 미세한 눈꺼풀 떨림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세계가 삐걱 하고 한 칸 내려앉는 소리였죠. 수갑이 딱 하고 잠겼어요. 금속이 피부에 닿을 때 나는 생경한 소리. 사람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침묵하게 됩니다. 안사돈이 처음으로 저를 보며 낮게 말했죠. 여자가 너무 독하면 오래 못 살아.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제게가 아니라 평생 자신에게 던졌어야 할 말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계단 중간에 멈춰선 민수 쪽을 향했습니다. 민수야. 그 이름이 내 입을 2번 맴돌다 겨우 나왔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연행 절차가 끝나고 집에 잠깐 정막이 흘렀어요. 장미 넝쿨이 창밖에서 찰랑거리고 탁자 위 흩어진 종이 냄새가 새벽찬 공기와 섞였죠. 민수가 도망치지 않고 거실 끝에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그 아이를 기다렸죠. 아주 오래전에 숙제 검사를 기다리던 저녁처럼. 엄마,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나 무서웠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겠지.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게가 생깁니다. 그 무게를 서로가 조금씩 나눠들어야만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죠. 민수는 손을 모아 쥐었다 폈다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빚을 졌어. 잘못된 투자를 했고 장인이 제안했어. 어차피 재개발 오면 다 오를 거라고. 잠깐 명의만 옮겨놓자고. 소리가 설득했어. 법대로라면서. 난 엄마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 진짜? 아이의 말 사이사이에 제 옛 기억들이 스르르 끼어들었어요. 감기에 쓰러져 있던 밤, 이마에 얹어둔 손등의 온기, 운동의 날 도시락 뚜껑을 열 때의 떨림. 그 기억들이 오늘의 말들을 붙잡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지대가 되어주더군요. 그러면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금은? 아이는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죠. 말할게 다. 엄마가 돌아왔으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서 한번 크게 울리고 난 뒤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숨도 이렇게 오래 참고 있었다니. 민수야. 저는 그 아이 앞으로 두 걸음 다가갔어요. 내가 오늘 한 말을 나도 지킬게. 끝까지 들을게. 근데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용서는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법이 할 몫, 네가 할 몫, 그리고 내가 할 몫이 따로 있어. 우리는 각자 제자리에서 해야 할 걸 하자. 그날 새벽 경찰서에서의 진술은 길었어요. 녹취 파일을 제출하고 위임장 작성 당시 병상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간호사와의 대화 조각들을 가능한 한 선명하게 꿰매 붙였죠. 윤하정은 문장 끝마다 법조항의 숫자를 달아주었고 최무열은 타임라인을 하얀 보드에 굵은 펜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위임장, 등기, 담보, 이체, 보험, 재개발 루머. 화살표가 하나씩 그려질 때마다 제 가슴 속 뒤엉킨 실타래도 함께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이란 게 오긴 오는구나 싶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우 간호사가 진술을 시작했다는 소식. 추가 수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최무열의 얼굴엔 분노가 스쳤지만 그는 눈을 곧장 차갑게 식혔죠. 지시 라인이 어디까지인지 더 캐낼 겁니다. 제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병실 천장의 형광등 빛이, 며느리의 향수, 침대 난간의 차가움이 몽땅 되살아났죠. 그래도 그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습니다. 종이로 빼앗으면 종이로 되찾는다. 어젯밤 제 다짐이 아침의 공기 속에서 또렷해졌어요. 정오 무렵 민수는 별도 조사실로 들어갔고 저는 유리창 너머 아이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그러나 자꾸만 흔들리는 눈동자. 그런 얼굴을 나는 어디서 많이 봤더라. 아, 남편 장례식장에서 울음을 삼키며 조문객들 앞에 서 있던 내 얼굴. 사람은요, 죄책감과 두려움을 견딜 때 서로를 꼭 닮습니다. 그 닮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함부로 심판하는 말은 줄어들더군요. 대신 오래 듣는 귀가 생깁니다. 오늘 나는 오래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였을 거예요. 오후 임시 보호 명령이 떨어져 집의 처분과 담보 실행은 일시 정지됐습니다. 목련길 17-3이라는 활자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제 무릎이 스르르 풀릴 뻔했죠. 아정이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시작이에요. 맞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 종이들은 이제 방향을 바꿨고 말들은 더 이상 나를 가두지 못할 거예요. 해질녘 파출소 앞 계단에 잠깐 앉아 하늘색을 보았습니다. 오렌지와 자주가 서서히 섞이다가 어느 순간 경계가 사라지는 색. 그 사이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여보, 고생했어. 이제 밥 좀 챙겨 먹어. 참, 그 사람은 늘 제때 밥을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한 판만 더 싸우고 그렇게 혼잣말을 마치고 일어섰어요. 내일은 법원, 모레는 구청, 그 다음은 우리 집 거실벽에 다시 사진을 거는 날. 파출소 유리문 안쪽 민수가 잠깐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펴보였죠. 괜찮다. 그 손짓에 아이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죄와 고백 사이. 우리는 지금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고백이 조금씩 유죄를 몰아낼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이름을 되찾아요. 오늘 밤 저는 제 이름을 조금 되찾았습니다.
내일은 더 가져오겠어요. 종이의 힘으로, 말의 힘으로, 그리고 제 두 발의 힘으로. 법원의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목에 걸리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모니터 속 활자. 목련길 17-3. 처분금지, 가처분인가. 그 몇 줄이 제 몸을 일으켜 세웠죠. 오래 버틴 허리가 아직 된다. 말해주는 듯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우리 집 대문을 제 손으로 밀었습니다. 초록 철문에 달린 둥근 손잡이, 그 금속의 차가움이 반갑기까지 했어요. 마당은 낯설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화분의 위치가 바뀌고 장미 넝쿨이 가지를 한번 꺾인 듯 방향을 달리했죠. 저는 먼저 부엌으로 갔어요. 흰 범랑 냄비를 제자리에 올리고 싱크대 한쪽에 수건을 반듯하게 개어둔 다음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벽이 허옇게 비어 있었어요. 그 자리엔 원래 사진들이 있었죠. 대명이 신문을 읽던 저녁, 민수가 첫 상장을 받아들고 웃던 봄, 제 앞머리가 희끗해지기 시작한 어느 겨울.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데 내 안쪽에서 아주 얇은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려놓자.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죠. 하나씩 천천히. 다음 날 아침 아정이가 목과 망치를 들고 왔어요. 언니, 벽부터 채워요. 우리는 긴 숨을 나눠 쉬며 액자 하나씩을 걸었습니다. 사진 속 대명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제 손은 망치를 쥘 때마다 묘하게 차분해졌어요. 민수 5살 생일 사진 앞에서 저는 잠깐 멈췄죠. 초에서 흘러내리던 촛농처럼 어제 조사실 유리창 너머에서 그 아이의 눈을 다시 보았습니다. 커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은 눈. 붙여요. 아정이의 말에 저는 액자를 조금 왼쪽으로 더 밀었어요. 맞아요. 삶은 정답이 아니라 맞추기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왼쪽, 내일은 조금 오른쪽. 재판은 길었습니다. 며느리 정소리는 끝까지 고개를 세웠지만 종이와 음성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죠. 소리의 아버지 정만수는 시선을 피했고 어머니 오미령은 혀끝에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간호사 한지우는 허리를 굽혀 진술하면서 손등을 꼭 쥐고 있었죠.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의 공기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가벼워졌다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는 사람들 마음의 온도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제 이름이 정확히 불리는지 제 집의 주소가 틀리지 않는지만 확인했어요. 긴 싸움에서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사실 그 두 가지였거든요. 이목란, 목련길, 17-3. 돌아와 현관에 앉아 신발을 벗다 울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이기고 진 일들, 용서하고 미워한 마음들, 빼앗기고 되찾은 순간들을 따지기엔 제 나이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저 숨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죠. 부엌에 서서 된장 한 숟갈을 풀고 물을 올렸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하자 집이 다시 집이 되었어요. 김이 후우하고 솟을 때마다 여기라는 말이 제 안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문을 두드렸어요. 빵 냄새, 배추김치 냄새, 커피 냄새가 집안에 겹겹이 쌓였죠. 목란 씨 고마워요. 언니가 우리 다 살렸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한 건 종이 들고 다닌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종이를 함께 들 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거실에 빙 둘러 앉아 각자의 사연을 꺼냈죠. 비슷한 위임장, 비슷한 담보, 비슷한 설득의 말투. 이야기들이 서로를 비추자
누구의 잘못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잡함이 방 안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상처란 게 참 불친절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때려 부수면 사라지는 식으로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오래 함께 들어주는 수밖에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작은 봉투. 엄마. 첫 줄은 그렇게 시작했죠. 삐뚤빼뚤한 글씨, 군데군데 지워진 볼펜 자국. 엄마가 내가 돌아올 거라 했던 말을 적었다고 들었어. 맞아. 엄마는 늘 돌아오는 사람이었지. 미안해. 나중에 엄마가 허락하면 다시 집 문턱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싶어. 저는 편지를 2번 읽고 웃었다 울었어요. 용서는 거래가 아니라 시간을 건너는 일이라는 걸 저도 이제서야 배웠거든요. 그 시간에 다리를 먼저 건너가 멈춰 서 있겠다는 마음만 그 아이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 몫의 경계는 분명히 세우면서요. 봄 기운이 목련가지 끝에 며칠 즈음 저는 구청 강당에서 작은 현수막을 걸었어요. 대명기념재단 노인 금융주거 보호지원. 마이크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지만 입술은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건 큰 집도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 목소리 한 줄,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주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말했죠.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뒤쪽 천장까지 닿는 동안 저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는 기척을 등 뒤에서 느꼈습니다. 대명아, 봤지? 당신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용기를 내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미 넝쿨 사이에 낀 햇빛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현관에 앉아 한동안 신발을 벗지 않았죠. 문턱. 참 많이 넘어졌다 일어섰던 자리. 저는 그 문턱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문턱이 없었으면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몰랐을 테니까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빈자리에 작은 액자를 하나 더 걸었어요. 목소리, 집이 되는 법. 흰 종이에 검은 글씨, 서툰 제 필체. 불빛 아래 그 글자들이 조용히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듯 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들기 전 창문을 반쯤 열어두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골목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죠. 민수 어릴 적 밤중 물 마시던 발소리와 닮았다고 저는 혼잣말로 웃었습니다. 언젠가 아주 나중에라도 그 발소리가 다시 우리 현관 앞에 멈출 수 있기를. 서로에게 내어준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한 뒤에 마침내 이름으로 서로를 부를 수 있기를 조용히 빌었습니다. 침대맡 탁자 위 대명의 사진이 노랗게 빛났어요. 나 목소리 되찾았어. 제가 속삭이자 사진 속 남자가 예전처럼 눈가를 찡긋한 것 같았죠. 눈을 감기 전 저는 이 집의 주소를 천천히 외웠습니다. 목련길 17-3 숫자 하나, 점 하나, 하이픈 하나까지 정확히. 그건 제 생의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을 암송문이 될 거예요. 집을 지킨 건 벽이 아니라 끝내 꺾이지 않은 나의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목소리로 문을 열고 다시 말하겠죠. 들어오세요. 여긴 우리 집입니다.